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네. 민법 판례 특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6페이지를 피시고요. 그 앞 페이지를 피세요. 5페이지가 없어서 6페이지 핀 다음에 앞 페이지 피시면은 거기 총칙 파트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총칙은 크게 세 가지 나눠 있습니다. 거기 주체가 있고, 뭐가 있고,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객체가 있고, 그 다음 뭐요? 권리 변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매매 같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죠? 재산권 이전 약속을 정하고, 이쪽은 뭐 지급? 대금 지급? 약정하면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약정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매매 계약이 하는 얘기죠? 여기 주체는 누구예요? 그럼 주체는 여기서 주체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죠. 그럼 대상은 뭘까요? 여기 재산권이 있죠. 그럼 재산권은 뭘까요? 재산권은 네? 물건은 재산권이 되겠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객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되는 거죠. 자, 변동. 그럼 매매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매매하게 되면 나중에 뭐 하죠?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하죠. 그죠? 소유권 이전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은 네? 소유권 이전은 권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변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지워보세요. 여기서 뭐 지우고 권리 주체 지웠고 그 다음에 뭐 지웠고 물건 객체 지웠고 그 다음에 변동 지웠죠. 그 남아있는 건 뭘까요? 매매. 그래서 변동이 생기는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럼 거기 주체는 거기 뭐하고 뭐가 있어요? 주체는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 자연인하고 뭐요? 법인. 이렇게 전체를 자꾸 보셔야지만이 이제 실력이 늘어요. 객체는 물건인데 여기 세 가지 있죠. 뭐하고 뭐 있어요 여기? 네, 부동산하고 뭐예요? 네, 동산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주물과 뭐가 있어요? 종물. 이 주물 종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주로 이거는 저당권에서 주로 나오죠. 주된 물건에 뭐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설정 전후 따질 필요 있을까? 설정 전 것만 미칠까? 설정 후만 미칠까? 따질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또 하나 있는 게 뭐죠 여기? 원물하고 뭐 나와요?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원물 과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물 과실 매매 계약에서 무슨 계약에서? 매매 계약에서 인도 전까지는 과실은 매도인 거 매수인 거? 네? 매도인 것. 단 인도 전이라도 돈 다 냈으면 매수인 것. 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치르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서 나온다는 얘기. 과실. 자, 변동은 뭐가 있습니까? 변동하기 뭐 있어요 여기? 발생. 그 다음 뭐죠? 변경. 그 다음 뭐죠? 소멸. 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발생, 변경, 소멸. 그럼 순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자연인하고 법인이란 말 나옵니다. 이 자연인 법인은 어디서 유용하게 써먹는 걸까요? 자연인 법인은 개인이 태아가 이 세상에 뭐하면 출생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자연인. 법인은 뭘까요? 법인 단체가 설립 등기하는 거. 무슨 체가요? 여기 쓰는 게 낫겠네. 단체가 무슨 등기하는 거? 설립 등기하는 게 뭐고? 법인이고. 태아가 이 세상에 뭐하면 출생하면 되는 게 자연인이죠. 자, 채권법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와요. 뭐를 위한 계약? 그 수익자 제3자는 자연인도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다.
범죄일 수도 있고 자연인 이전 단계 누구도 태아도 제3자가 될 수 있고 설립 중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인 법인 따지는 데가 어딜까?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무슨 법이요? 자, 그럼 주택 임차인 있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누구죠? 자연인의 하나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법인도 주임법 보호 대상이 예외적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뭐 거기서 한번 나올 거예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객체 부동산 동사는 이건 주로 물권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죠? 부동산은 공시가 뭐예요? 등기. 동사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점유의 추정력이 아니고 뭐다? 등기 추정력을 찾고, 동사는 등기가 아니고 뭐다? 점유. 그래서 주로 물권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실제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변동 자체보다는 변동이 생기는 원인이 있죠. 그죠? 그 원인을 뭐라고 할까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뭐라 한다? 무슨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것하고 뭐야? 그 나눌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뭐다? 별. 별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총칙은 권리 변동, 물권은 물권 변동, 채권은 채권 변동. 그럼 전부 다 뭐로 인한 것? 법률 행위로 인한 것하고 뭐야? 아는 것. 나누는 기준은 뭐다? 의사 표시.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 해가지고 우리 시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왼쪽에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밑에 기간하고 뭐가 있어요? 맨 밑에 기간하고 뭐가 있어요? 소멸시효 있죠? 그럼 기간 소멸시효는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에 큰 테마가 권리 변동이죠. 변동 생기는 원인은 뭐다? 법률 행위인 것하고 뭐다? 아닌 것.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법률 행위 밑에 들어가면 거기 법전 순서 적어 놓은 거예요. 법률 행위 총칙 있고 의사표시 있고 대리 있고 무효 취소 조건 기한이 있죠. 그러면 총칙의 테마는 뭐냐면 그 하나 또 네 번째 줄에 무효와 취소 있죠. 그게 테마예요. 그럼 무효 취소의 반대말은 뭐죠?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총칙은 유효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유효가 아닌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무효하고 뭐다? 취소. 이제 그걸 공부하는 파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자, 맨 밑에 표가 있을 겁니다. 맨 밑에 표나 있죠? 무슨 요건 있고? 성립 요건 있고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성립 요건 당목의가 없으면 불성립이고 당목의를 갖춘 뭐다? 성립. 성립한 다음에 효력 요건 들어가서 거기 있는 10가지가 있죠. 제가 권리 능력은 뺍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 무슨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목적은 확가적타. 의사표시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럼 그 밑에다가 불일치할 때는 뭐가 있을까? 불일치할 때는 뭐가 있을까? 네? 의사표시 불일치는 뭐가 있을까? 단통착. 4까지 가면 안 돼.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뭐다? 착오.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불일치고 하자 있는 게 뭐다? 사기, 강박. 그러면 총칙은 적어도 이 판을 놓고서 연습을 하셔야 돼. 그게 뭐냐면 적어도 뭐요? 판을 놓고 연습하는 게 뭐냐면 불성립 반대는 뭐다? 공부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밑에 것 공부하면 나중에 흐름을 잃습니다. 성립 후 효력이 없는 게 뭐죠? 무효하고 뭐죠? 유효죠. 그죠? 무효는 다시 어떻게 돼요? 무효는 다시 무슨 무효?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그 다음 뭐요? 확정
유효. 그래서 이 직선 거리를 갖다가 제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원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뭐로 표현한다? 그래서 1번이 뭐가 되고 불확정 무효가 되고 2번 확정 무효가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10가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청취를 하려면은.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무슨 능력? 의사 능력. 두 번째는 행위 능력. 두 번째는 전 약정부터 합니다. 뭐다? 단독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확정, 가능, 적법, 뭐일 것? 타당성 있을 것. 그럼 총칙은 1, 2, 3번을 공부하는 영역이면 천상 비교할 건 뭐 밖에 없을까요? 네? 비교 대상은 뭘까요? 2번인지 3번인지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 페이지에, 5페이지에 다시 가보시면은 아까 거기 무효하고 뭐라고도 있어요. 취소돼 있잖아요. 그 무효는 보통 2번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 무효는 몇 번? 2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무효하고, 그러면 법전에다가 확정 무효와 불확정 유효의 이렇게 해놓으면 뭐야? 이게 이해가 되겠는데, 갑자기 뭐하고 뭐가 적어놓으니까, 무효, 취소가 놓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은 뭐야? 무슨 무효하고, 확정 무효하고 뭐요? 불확정 유효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이걸 법전에서 뭐라고 적어놓고, 무효해놓고, 이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취소. 왜 구별하고 있어요? 왜 구별합니까, 이거를?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2번은 방치하면 뭐예요? 방치해도 이거는 그대로 뭐야? 그대로 2번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얘는 뭐 해버리면? 이 불확정 유효를 갖다가 이게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간다? 확정 유효가 되니까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구별 이유가 있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강박 가지고 한번 놀아볼게요. 뭐 가지고? 자, 그럼 강박은 법조문상 뭐예요? 강박은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또 그것도 헷갈려요. 그것도. 그러면 요 영역이 뭐고? 3번이고 요 영역이 뭐다? 이게 3번 영역이고 이게 2번 영역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강박은 뭐예요? 취소죠. 조문 강박은 뭐예요? 취소야, 취소. 아셨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 무슨 년도에? 그러면 이제 실제 사건 일단 해볼게요. 1980년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 끌려가서 국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다가 많은 사람이 증여를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그럼 무슨 상태에서? 강박당한 상태에서 뭐 했다? 증여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00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조문 강박은 취소죠. 그러면 취소는 자, 강박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3년.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10년, 3년. 그러니까 결함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결함 없는 상태에서 몇 년? 3년. 그 10년, 3년 둘 중 빠른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았다? 그러면 20년 동안 뭘 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뭘 하지 않았다? 실제 취소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3번이 뭐로 갔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뭐 같다는 거예요? 퍼펙트 유효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2000년 이 당시에 110조 가지고 과연 취소 이 조문 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는 순간 깨져요. 그러니까 머리 굴려가지고 첫 번째 뭐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가 한번 던져볼게요.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10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맨 꼭대기에 큰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2번 있어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자 나왔죠? 여러분들 또 이것도 법전 다 읽는데 귀찮으니까 또 줄친 것만 따라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따라서? 줄신대만. 근데 또 하지 말라면 또 안 한 것도 보려고 또 욕심이 생기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 근데 자기 고집 부려가지고 뭐야? 자꾸 힘들게 자꾸. 강박. 됐죠? 그럼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불가한 때 그 강박은 의사표시,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 법률에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를 제기한 거야. 국가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개인의 재산을 뭐 했으니까? 빼앗아갔으니까 뭐다? 103조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럼 판사가 103조 무효를 인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무효. 그럼 시간이 뭐가도 20년 지나도 뭐다? 무효야. 그러면 103조 무효의 특징이 뭐죠? 불법 원인급여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불법이다 아니다는 어디 하면 돼? 이게 103조야 이게. 이게 뭐라고요?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이다. 그럼 나머지 건 또 뭐가 아니다? 불법 고집 아니잖아요. 그러면 103조 무효는 몇 조 무효는? 자, 103조 무효가 만약에 인정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전히 무효죠? 무효죠? 근데 이 103조 무효는 무슨 급여가 되죠? 불법 뭐가 돼요? 원인급여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불법 원인급여지만 이 A는 당한 사람이죠. 이쪽은 뭐한 사람이에요? 국가가 불법 있는 거지? 그러면 불법 없는 사람은 뭐 없는 사람은? 불법 있는 국가를 향해서 뭐 향해서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반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조만 인정해주면, 그러니까 110조 이 조문은 쓸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개인을 뺏어갔으니까 선풍기 무효, 이걸 판사가 뭐만 해주면 지금도 무효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무효는 무슨 급여이지만 불법 원인 급여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없었다? 불법 없고 국가만 불법 있죠? 그럼 반환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했더니만 판사가 뭐라고 한 거예요? 저 케이스는 뭐라고? 강박이 있으면 거기 110조 취소 문제이지 몇 조 문제가 아니다. 103조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례의 태도라는 얘기예요. 거기 있잖아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으면 의사표시에 하하자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몇 조 문제지? 110조 강박 취소 문제지 몇 조 문제가 아니다. 103조 무효가 아니다 해서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깨졌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강박 대신에 궁박으로 바꿔가지고 뭐로 바꿔서 궁박당해서 내가 뭐한 거다? 증여한 거다. 그래서 몇 조 무효다? 104조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강박 가면 자꾸 판사가 몇 조라고 그러니까 자꾸 110조라니까 강박 대신에 뭐로 바꿔서 궁박으로 바꿔가지고 증했으니까 몇 조 무효다? 104조 무효다. 104조는 자 넘겨보세요. 자 13페이지 가시면 큰 5번 제목이 뭐예요? 13페이지 제목 큰 글자 있어요. 불공 정한 있죠? 오타죠? 어떻게 오타하고 치죠? 정한이 아니야. 오타야. 전환.
정한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한이요. 오타야. 찾아보세요. 불공 뭐라고? 전한 법률행위야. 아직도 못 알는 사람 많아요. 자, 이 불공 전한 법률행위도 103조도 103조 예시 규정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4페이지 보시면 5번 적용범위 있습니까? 네. 동그라미 1번에 무상행위는 104조 적용 없다고 되어 있죠. 무상행위 옆에다 큰 글자 두 글자 쓰세요. 뭘까? 증여. 뭐라고요?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까? 아직도 넘어오고 있어 지금.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니까. 뭐라고? 계약이야 계약. 그러니까 하도 문제를 많이 풀어서 뭐 풀었는지도 몰라.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 그죠?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집에서 쉬시지? 네? 그래도 오늘 나와서 들으면 뭐야? 하루 그래도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 혼자서 공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특강 듣는 이유는 한번 전체를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이 특강 때문에 내가 하나를 더 맞아서 내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무상의 대표가 뭐다? 증여. 증여. 그래서 공박 상태에서 뭐 한 거다 내가? 증여한 거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이상한 곳에 끌려가가지고 재산을 헌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데 사람이 쫄아 안 쫄아? 그러니까 쫀 상태에서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다? 공박당해서 뭐 한 거다? 증여한 거다. 그러니까 몇 조 무효다? 104조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이 104조가 불공 전환 법률행위지만 또 다른 말로 뭐죠? 예? 폭리행위야. 무슨 행위? 폭리라는 것은요, 기부 앤 테이크가 현저히 차이가 났을 때 폭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증여는 뭐 밖에 없어. 아, 증여는 기부만 있지 뭐가 없어. 기부만 있지 뭐가 없어. 테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104조 무효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무상행위 증여는 104조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 기부를 갖다가 법률용어로 고친 말이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급부고 이 테이크는 뭐다? 반대 급부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박 상태에서 증여했다. 그래 궁박은 인정해 줄게. 근데 증여는 기부만 있지 뭐가 없기 때문에 테이크 때문에 불공 전환 법률행위 폭리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팔레트더라는 얘기. 그럼 여러분들이 총칙에서 무효가 어디 있습니까? 무효가. 무효인데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타당성 103조하고 몇 조 있어? 104조 있지. 자, 짰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남아있는 게 뭐 밖에 없어? 이거 했잖아, 이거. 단독 코에피시는 원칙이 4번 갔다가 2번 가는 거 아시죠? 짜고 한 게 아니고 혼자 했으니까 원칙 유효 예외 무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지고 시비 가냐면은 107조 몇 조 가지고 낮출 때 진이 아닌 증여했다 이 얘기예요. 뭐 했다고? 내 진짜 의도 아닌 증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7조 내가 뭐 했으니까 진이 아닌 증여에 대해서 국가는 뭐 했다? 알 또는 알이었다. 뭐라고요? 국가는 뭐라고요? 알 또는 알. 알 또는 알은 뭐죠?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국가가 뭐에 해당하니까 알날 했으니까 뭐야? 요건 뭐다? 107조 뭐다? 무효다. 이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무효죠. 그럼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승급이 아니에요.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진의가 뭐가?
진의가 너가 진짜 의도하는 것을 바깥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네 뭐일 뿐이다. 네? 표의자 뭐다? 생각을 뜻한다. 그러니까 진의는 뭐가 아니고 진짜 의도가 아니고 뭐다? 표의자 뭐다? 생각일 뿐이다. 자, 그러면 107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17페이지. 진의의 뜻이 1번 있어요. 1번 뭐가 됐습니까?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뭐예요? 표의자 생각. 표의자 생각을 묶으면 되겠죠. 표의자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재산은 뭐예요?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표의자가 강제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 의사표시라는 이상 증의 내심 효과 의사, 이 내심 효과 의사가 뭐냐면 진이야. 진이. 내심 효과 의사가 뭐라고요? 진이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이가 있다 그런 뜻이야. 부정은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 뜻이 뭐예요? 진정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을 바깥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시하면 누구든지 가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뺏긴다는 것이 잠재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증의의 진위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위는 뭐가 아니다? 진짜 의도, 진정으로 바른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7조 가지고 소재기 인 거, 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 남아있다고요.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절대적 강박 들은 적 있죠? 절대적 강박 가볼게요. 23쪽. 맨 위에 가로 3번. 무슨 강박? 절대적 강박은 취소에 그치지 않고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뭐다? 배제된 상태. 그러니까 판사가 무슨 강박만 인정해주면 그래 이건 절대 강박이다 그러면 무효거든요. 그것만 인정해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근데 저 한 사람 구제해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 뒤에 B, C, D 다 올 거 아니야. 잘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저렇게 집단적으로 되는 것들은 뭐야? 잘 안 해줘. 그럼 지금 판례가 사실은 지금 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몇 번과 몇 번? 2번, 3번 구별한 이유를 설명드린 거야. 그러니까 강박당에서 뭐 했는데 지금 강박당에서 증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몇 년 지났어? 20년 지나면 몇 번 돼버린 거야 이것이? 좋지 않지 4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남으려고 뭐야? 무효 관련된 조문들어가 찝쩍거린 거야. 타당성 무효다 했더니만 뭐야? 시끄러워. 어디 문제지? 강박 문제지. 103조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또 뭐가 가지고 궁박사는 증여했더니만 뭐라 그래요? 증여는 폭리가 아니니까 시끄러워.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는 진짜 의도가 아니다. 그거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뭐만 인정해주면 조문 강박이 아니고 절대 강박만 인정해주면 뭐가 될 수 있다. 그럼 사실은 다 원래 다 같은 소속이잖아 원래가. 근데 책은 전부 다 어떻게 나왔어? 책은 전부 다 쪼개놨단 말이야. 쪼개놨으니까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돼? 쪼개서 공부하지. 이거 그냥 머리가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진다는 말은 정신 분열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좀 할 게 많다고 자꾸 하면요 그분은 공부가 점점 어려워져. 가면 갈수록 나는 이것만 할 거라고 자꾸 양을 뭐 해버린다? 줄여놓고 승부를 거셔야 돼. 그때 원리는 모르니까 자꾸 막 양을 늘립니다. 늘리지 마세요. 자, 이게 지금 5페이지 무효 취소 설명드린 거예요. 총칙이 왜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총칙이 취소하고 뭐하고 지금 구별했어요 지금? 이게 2번, 3번 구별한 거죠? 그럼 또 구별할 게 뭐가 있을까?
4번. 4번을 딱 끝내는 용어가 뭐지?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이거 하는 거 있잖아. 끝내는 게 뭐야? 해제. 법정 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번, 3번은 취소하고 뭐 구별하고, 구별한 이유는 얘는 방치하면 그대로 무효가 되고 얘는 방치하면 유효가 돼서 구별한다는 실익이 있고, 또 이 취소하고 뭐 구별하는 거예요? 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를 전제하는 뭐하고 해제하고 결함 있는 상태는 뭐야? 취소. 이게 총칙과 채권법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총칙은 몇 개 뭐 펴놓고 10개 펴놓고 시작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첫 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맨 꼭대기에 1번의 타이틀 제목이 무슨 취득이 나와요? 자, 원취득 반대말 쓰세요. 뭡니까? 원취득의 반대말은 뭐다? 승계 취득이죠. 원시는 전주가 갖고 있었던 권리 전부 다 삭제되고 오는 게 원시야. 승계는 전주 갖고 있던 붙어있던 것들 있죠? 같이 따라오는 게 승계야. 처음 취득, 이어 취득. 그럼 거기 무슨 시효가 나와요? 부동산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100% 나오는 문제죠. 물권법에 100% 나오는 문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6개 최소한 과락을 면하려면 16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점유시효는 그 속에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점유 취득 시효. 20년 시효기간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법률 규정인데 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그죠? 지금 무슨 말 빼졌다. 자,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 원소유자 소유권에 기하여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완전한 내용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 이 취득은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이고요.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갑이 등기부상 있고 A한테 돈을 빌려 써가지고 여기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자, 근데 을이 점유를 해가지고 몇 년이 완성됐다?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을. 자, 그럼 을은 갑한테 자,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을이 가서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갑 등기 날라가죠. 소유권 뭐하죠? 날라가죠. 이 저당권 사라집니까? 안고 갑니까? 네? 그냥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B 채권이 있고 여기 뭐가 있으면 이건 완성되기 전이죠. 네? 완성된 후 이 저당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것만 사라진다? 완성되기 전 저당권만 날려버리는 거지 완성된 후 저당권 날리는 거 아닙니다. 원시는 어디 것만? 완성되기 어디 것만 전. 그 완성된 만약에 저당권 설정되면 을은 자, 이 B가 경매가 되면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C가 나타나죠.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이 소유권 등기가 저당권 등기보다 뭐하기 때문에? 늦기 때문에 새로운 경락에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삭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 살아남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돈을 갚아야지 이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을 갚은 다음에 갑한테 가서
너를 위해서 돈을 갚았으니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또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산 게 아니고, 값을 산 게 아니고, 지 살랐고 뭐 한 거예요? 돈을 갚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라는 것은 어느 것만 가지고 삭제시킨다는 거예요. 완성 전 저당권은 뭐한다? 삭제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완성대로 뭐 저당권은 삭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나중에 가서 물권법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인가? 기출문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판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그때 줄거져 있죠. 등기 신청 서류일 뿐입니다. 농지 매매 효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등기 신청 서류일 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네, 7페이지 맨 위에 갑니다. 3번 무슨 능력? 자, 의사 능력 옆에 비교되는 능력이 뭘까요? 네? 행위 능력이죠. 자꾸 헷갈린다 하지 마시고요. 완벽히 이해하려고 생각하세요. 자, 의사 능력 없는 자는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응? 무효 취소예요?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능 할 때 두 번째 능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행위 능력 없는 미피피가 뭐고 취소고 그 옆에 무슨 능력은 의사 능력은 뭐다? 무효다. 그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능력이 취소다 그러면 그 질문 틀린 거예요. 의사 능력은 뭐다? 무효. 그러면 의사 능력도 없고 행위 능력도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걸 이중효라고 그래요. 무슨요? 그럼 법원에서 85세가 돼가지고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고 재산은 있어. 그래서 가족들이 뭐 해버렸어요?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한정 후견을 받았어. 무슨 후견이요? 그럼 피한정 후견이냐? 그러면 의사 능력 없는 거예요? 행위 능력 없는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 선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능력이 없는 거야? 행위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있단 말이에요. 무효 사유예요?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란 말이에요. 취소 사유. 아시세요? 근데 그분이 한정 후견 선고 받고서 또 돌아다니면서 자꾸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기부를 해. 그거 이렇게 기부해가지고 자기 만족 얻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자꾸 베풀거든요. 그럼 가서 1억을 갖다가 증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 한정 후견 쫓아내면서 뭐 하는 거야? 취소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85세 되셨는데 뭡니까? 곧 돌아가실 때지만 더 장수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근데 몰래 증여를 하고서 10년이 지나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취소사했는데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확정. 이유가 취소를 못 하잖아.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 당시 치매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치매. 정신 없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있었잖아. 뭐하고 뭐? 미피피 할 때 취소 사유와 치매에 걸린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10년 지나면 취소는 못 써먹잖아. 근데 의사능력은 뭐니까? 무효니까 몇 년 지나도 무효잖아. 그럼 그 당시 뭐가 없었다? 그것만 뭐 할 수 있으면 입증할 수 있다면 가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10년 되기 전이면 뭐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돌려받는 게 가장 간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뭐라 한다? 이중효.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면 여러분들 미피피야, 미피피 아니야? 아니잖아, 지금. 이거 무슨 죄 지금? 행위. 능력자죠. 지금 정신줄도 있잖아요. 근데 시험장 들어가면 뭐는 그대로 있는데 행위 되는데 자꾸 정신줄이 오락가락 하는 거야, 이게. 그것도 시험 끝나면 또 정신 돌아와, 안 돌아와?
왜 시험 상태에서는 답이 안 보이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답이 보일까? 왜요? 이 압박이, 시간 압박이 오면 안 보여. 시간 압박이 벗어나면 뭐 한다? 보여.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모이고서 혼자 보는 것은 그래. 그거는 뭐야? 인자하기는 그래. 이게 모여가지고 뭐야? 좁은 상태에서 뭐야? 봐야지 그게 제대로 평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야? 시험 볼 때 뭐가 없지 않도록. 의사 능력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원하는 16개를 풀 수 있다면 그분은 합격합니다. 내 정신줄이 없어지기 전에 몇 개를 푼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되는 대로 풀다가 정신줄 나가버리니까 뒤에 것도 못 푸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습니다. 유권 대리야. 무슨 대리? 근데 알고 보니까 을이 미피피야. 자,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응? 아니, 오늘 딱 쳐보란 말이야. 오늘 치가지고. 유권 대리는 몇 번이에요? 4번 아니에요. 법은 한 번 정한 곳에 머물러야 되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 상대방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이니까 3번 가가지고 미성년자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피피가 무권대리야. 그럼 취소할 수 있다. 미피가 하필 무권대리야. 취소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왜요? 그래요. 미피피 무권대리는 뭐니까 불확정 무에서 놀아야지.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미피피 취소란 말은 도대체 언제 써먹는 거야? 미피피가 자신의 동산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팔아먹었을 때 쓰는 용어고, 미피피가 무슨 자격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동산 부동산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만 쓰면 안 되고 뭐예요? 유권 대리면 여기서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없어. 할 게 별로 없어. 그게 지금.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안 해요? 시험 볼 때 헷갈리면 제한 능력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세요. 누구한테? 미성년자 토지를 동의 없이 팔아먹었어. 을이 취득한 등기를 또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이 선이야. 뭐라고요? 갑이 취소 효과 가지고 선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왜요? 왜?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시험 볼 때 제한 능력자 무조건 보호라니까. 절대적 취소야. 무슨 취소가 아니고, 미피피 취소는 절대적 취소고, 의사표시 착오 사기는 뭐다? 상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기억나세요? 어느 영역만? 여기만, 나머지 건 뭐예요? 절대적입니다. 의사능력, 행능력, 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행위 무능력자는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피피, 행위 능력 없는 자 대리인 될 수는 있어도 그 옆에 정신줄은 있을까? 능력 가지고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8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이제 목적 들어갑니다. 자, 목적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법률행위 가장 대표는 뭐겠어요? 자, 법률행위 위에다가, 법률행위에다가, 밑에 쓰세요. 법률행위 목적이 있죠. 그죠? 법 밑에가 단독행위, 단독 쓰고, 계약 쓰고, 합동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합동. 법률행위 종류는 세 가지야. 뭐하고 뭐요? 단독행위, 쌍방행위, 계약, 합동행위 있죠. 그러면 계약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매매 계약의 목적. 그러면 금방 눈에 들어오겠지. 그럼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뭐죠? 뭐 달라? 대금 달라? 재산권 달라. 그죠? 그 달라가 뭐 된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럼 거기 법전상 103, 104조 있죠. 그 103, 104조 왼쪽에다 묶어가지고 그걸 책에서는 타당성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무슨 성? 타당성. 그리고 임의 규정 왼쪽에다가 반대 규정이 뭐죠? 반대말 써봐요. 강행 규정. 무슨 규정? 그러면 이 강행 규정 밑에다 써놓을 말은 이건 이제 적법성이라고 해요. 무슨 성? 적법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법성하고 타당성을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해야 될까요? 불법 원인 급여 이단이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우측에 좀 빈 여백점 있어요? 네? 그러면 타당성 우측에다가는 적극 가담 이중 매매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무슨 가담이요? 적극 가담 이중 매매 적어 놓으시고요. 적법성에다 오른쪽에다 뭐 쓰면 될까? 허가지역 중생 등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두 가지 제목을 채우는 이유는 갑이 을한테 매매했는데 을이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에? 갑이 병한테 팔면 이중 매매의 문제가 발생하고, 거꾸로 을이 병한테 팔고 갑의 등기가 병으로 가게 되면 무슨 등기가 돼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죠.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밑에 목적의 확정성은 밑에 보시면 계약 체결 당시 줄거져 있죠. 확정돼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후 나중에도 뭐요? 정해져도 좋다. 그러니까 목적, 돈 달라, 대금 달라, 재산권 달라는 계약 당시 꼭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돼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능은 빼버렸어요. 그죠? 그죠? 가능에 받는 말은 뭐죠? 불능이죠. 그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 있죠. 그 원불 후불은 계약법에서 논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시 불능은 몇 번에서 놀고죠? 원시 불능은 2번 무효. 후발적 불능은 4번 유효한데 누가 불냈을까? 매도인불, 매수인불 제3접을 해가지고 어디서? 계약법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생략돼 있고요. 자, 이제 목적이 무슨 성 나와요? 적법성. 출제 포인트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일까요? 효력일까요? 응? 단속. 무슨 규정?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등기 안 하고 병한테 팔고 을이 갑한테 가서 나한테 등기해주지 말고 누구한테 좀 해주세요. 병한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등기예요? 중간 생략 등기. 이제 걸리면 다 처벌받겠죠. 그러면 다시 또 등기를 또 누구한테 갔다가 갑한테 갔다가 을한테 갔다 병한테 올 필요 뭐 있어? 어차피 어디로 갈 거? 병한테 가는 거니까 처벌하고 돈만 국가나 세금만 거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 아니고 효력이 아니고 뭐다? 단속 규정 취급하겠죠. 두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 약정에 기초한 물건 변동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인가? 맞겠죠? 명의 신탁은 뭐죠? 무효. 자, 명의 신탁 종류 세 가지 왼쪽에 한번 적어보세요. 제목.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돼요. 대충 알지 말고 배우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이전형 있고 두 번째 네? 중생형 있고 세 번째가 계약형이 있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뭐 지금까지 공부 안 한 걸 뭐 어떡하라고. 다 잊어버려.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전형, 중생형, 계약형 가서 정리하시고요. 이 실명법 위반된 무효는 효력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의 소유권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죠. 타당성 영역이 아니고 어디니까? 적법성 영역이니까. 세 번째 거 국토계획 위헌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 토지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래서 그 1번과 3번을 묶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1번, 3번 묶으면 그게 바로 뭐가 나와요? 허가 지역 아닌 곳에 중생 등기는 유효. 허가 지역에 무슨 등기는? 중생 등기는 허가를 빼먹었으니까 무효죠. 적극 가담이 아닌 이중매매는 유효. 적극 가담 이중매매는 무효. 결정하시고. 자, 그래서 밑에 단속 규정으로 보는 경우 1번 거기 줄쳐져 있습니다. 줄쳐져 있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우측에 가봅시다. 2번에 효력 규정으로 보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했을 때 그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는 것? 효력 규정으로 봅니다. 자, 법정 수수료 플러스 알파를 단속 규정으로 보게 되면 중개업자는 처벌받죠. 근데 초과 약정은 유효가 되죠. 처벌은 하더라도 알파 받을 수 있는 실익은 있죠. 근데 무슨 규정으로 보게 되면 처벌도 받고 효력도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고 이미 줬다면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현재 중개업자들은 어디를 하기를 원할까요? 단속 규정이기를 원하지만 현재는 뭐다? 효력 규정이다. 자, 근데 밑에 비교 판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격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뭐라고 했어요? 단 1회. 그럼 단 1회 했으면 이걸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이런 경우 봐줘야 되겠죠. 그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당연히 뭐가 되거든? 무효가 되겠지만 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뭐다? 유효.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에 3번 갑니다. 탈법행위 있습니다. 무슨 행위요? 무슨 위반? 간접 위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직접 위반이죠. 자, 거기 국유 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 재산을 취득. 자, 그 직원이 취득하면 직접 위반이죠. 그럼 바로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죠. 그럼 미란 짓은 안 하겠지. 그러니까 돈 되고 싶으니까 타인 명의로 타인이 가서 취득했죠. 이게 무슨 위반? 간접 위반. 탈법행위라는 얘기예요. 유효, 무효? 무효. 자, 그 다음에 나아가 그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이다. 제3자가 선입니다.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3자가 선이 취득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원하는 답이 뭘까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이 의사표시 영역이 뭐다? 이게 상대적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무슨 영역? 나머지는 그러니까 어디 영역이 아니니까 단독 통정 차고 이거 아니니까 뭐다? 절대적이니까 보호 못 받는다. 그렇게 기억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무효입니다. 절대적, 상대적.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왜요? 그러면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어느 소속이야? 10개 중에서 이 타당성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영역이 아니니까. 불공 전환 법률 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왜요? 의사표시 단통 작사가 아니니까. 의사 능력 없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쪽 영역이 아니니까. 미피피 취소는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왜요? 그렇게 기준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가로 4번 별표해 두시고요. 강행법규 위반한 자.
약정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지가 뭐 해놓고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면 자수하여 광명찾자. 지가 위반해놓고 가서 위반됐다고 자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법은 좋아합니다. 왜? 원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원래대로 돌려놨으니까 법의 세계에서는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계약 당사자들은요, 배신자라고 해요. 나쁜 놈. 지한테 이득이 되니까 가서 배신 때린다고 뭐요?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평가가 아니고 무슨 평가다? 법적 평가. 잘못 있는 자도 뭐 하셨다는 거 여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키워 잡으시고요. 자, 타당성 들어갑니다. 넘기시고. 자, 아까 2번에 강박이 나오면 몇 조 문제지? 110조 취소 문제지. 103조 무효, 104조 무효, 107조 무효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가로 2번 체킹 반사회 질서 무슨 시기? 판단 시기. 매매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정상이죠. 정상합니까? 나중에 알았죠. 그러면 103조 무효입니까? 그대로 매매는 유효로 인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언제요? 반사회질서 판단 시기는 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지 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3번에 불균형 판단 시기. 자, 2번 보세요. 어떤 법률 행위가 불공정 법률에 해당한지는 법령 당시를 기준으로 뭐한다? 판단합니다. 자, 가바구라고 계약 당시에 정상이었습니다. 정상가 9억이었어요. 근데 계약 체결로 급격한 환경 변해가지고 그 토지가 1억이 돼버렸어. 그럼 매도인이 폭리 취한 겁니까? 폭리가 아닙니까? 아니죠. 왜? 체결 뭐예요? 당시 기준 잡는 거예요. 그 후의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기준 잡는다? 계약 당시 기준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갑니다. 10페이지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자, 가로 3번이 무슨 성하고 무슨 성 구별하라? 적법성, 타당성. 자, 그러면 적법성 무효는 무슨 급여가 아니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고 타당성 무효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요. 네. 그래서 아까 했습니다만 허가, 지역, 중생 등기는 적법성.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어디? 타당성.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부척관계. 자, 왼쪽 오른쪽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은 부척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는 증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해제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일단 증여하는데 관계가 뭐가 되면 종료가 되면 도로 내놓으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뜻은 부척관계를 뭐하고 유지시키고 부척관계 종료에 뭐요? 지장을 주는 조건이 붙은 행위로서 조건도 무효고 증여계약 자체도 뭐다? 무효. 이게 바로 뭐죠? 불법 조건 밑에다가 법률 행위입니다. 쓰세요. 왼쪽에다가. 무슨 조건? 불법 조건. 밑에 뭐 쓴다? 법률 행위. 그러면 뭐도 무효고요. 조건도 무효고 뭐도 무효다? 법률 행위도 무효. 한편 우측은 부척관계 단절을 뭐요? 네, 정지 조건이라는 위로금 지급계약.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나 생활비 지급하는 이런 특약은 뭐예요? 유효. 그러니까 왼쪽은 첩관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오른쪽은 첩관계 뭐죠? 단절이기 때문에 유효. 다음 정의 관념에 반한 행위. 왼쪽은 허위 진술입니다. 허위 진술은 이유가 없죠.
거짓 진술은 급보가 많고 적은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무효. 근데 오른쪽은 사실 증언이거든요. 무슨 증언이요? 사실대로 증언한 것은 정상 아닙니까? 다만 사실 증언하는데 뭔가 급부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걸 만약에 뭐 했다면 초과했다면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거짓 진술과 사실 진술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무슨 매매가 나와요? 적극 가담 이중매매 나오겠죠. 자, 11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8번에 1번 체킹하세요. 법률행위가 103조 무효. 자, 특징. 무슨 급여가 된다는 것. 불법 원인급여. 특히 이놈의 불법 원인이 어디서 주로 내냐면요. 여기서 주로 많이 내. 통정에서. 무슨 표시요? 통정 허위 표시는 짜고 했으므로 불법 원인 엄청 나와. 불법은 어디서 써먹는 거예요? 타당성 영역이지. 어디 영역이 아니다. 의사표시 영역에 쓸 수 없습니다. 타당성만 불법 원인급여. 그 다음에 박스에서 보시면 맨 밑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 1번 양도소득세 출처 있죠. 이걸 이제 다운계약서라고 그러죠. 무슨 계약서요? 다운계약서 103조 무효 아니에요. 처벌은 받겠지만 다음 넘기시고 동그라미 3번 명의신탁 나와요. 무슨 신탁? 명의신탁은 타당성 무효 아닙니다. 다음 네 번째는 허위란 말 나옵니까? 허위. 허위가 나면 통정 허위 표시 108조 무효지 몇 조 무효가 아니다. 103조 무효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5번도 체킹하세요. 소극적 은닉. 무슨 은닉이요? 소극적 은닉했으니까 뭐예요? 103조 무효가 아니다라는 느낌. 적극적 은닉이 아니고 뭐다 지금? 소극적 은닉이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민사소송 대가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 가난한 자들의 소송입니다. 근데 그 밑에 형사소송 대가 성공보수 약정은 뭐다? 무효. 특히 전관 이유를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 형사소송은 뭐죠? 무효로 봅니다. 근데 무슨 소송은? 민사소송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